아주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단답 서술을 묻는 2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수는 1개로 줄었지만 글의 분량은 800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1에서는 가나다 모두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대조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의 경우 문제 1-1번에서 요약 혹은 비교 이렇게 간단하게 지문의 중심 논점을 잡는 문제를 출제해 왔습니다. 이 문제의 서술 방향과 예시 답안에 대해서 아주대에서 발표한 동영상을 토대로 간단하게 분석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요약 문제가 문제 1번에 출제되었을 경우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내적인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즉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문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원 저자가 사용한 핵심 개념과 논리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라. 표현은 자신의 언어로 하지만 구성과 글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문에서는 논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며 제시문에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이 포함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비교 대조의 과제도 결국 요약을 포함한 것으로서 비교 대조의 초점을 중심으로 이것의 중심 개념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아주대 측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우수 답안과 그리고 미흡 답안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수 답안의 키워드와 전개 방식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서란 보통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공통 주제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고 글가가 바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글가는 가해자가 불의한 행동이나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의 전반적인 성격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뒤 이것을 덧붙이는 서술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도 있다. 글라는 잘못할 의도가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언급하고 있다. 나의 핵심 개념을 가와 관련지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자신, 피해자의 고통을 연관성이 없는 상대방에게 대치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용서를 한 후에 상황을 자각할 수 있다고 글가는 이야기한다. 결국 문제 1번에서 가나다의 비교 대조는 각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1-2 보겠습니다. 문제 1-2에서는 지수와 데이브가 상처를 입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가나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용서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적합한지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견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은 이미 답의 전개는 정해졌다고 볼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상처를 입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에 대한 용서의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제시문 나의 사례 활용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지수와 데이브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둘 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 나의 용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브와 지수는 서로가 자신이 상대방 때문에 상처받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그들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에서 브랜드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느낀 서운함을 자신의 아내에게서 한 번 더 느낀 뒤에 그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한 번은 자식의 입장에서 한 번은 부모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데이브와 지수도 다른 문화의 입장에서 즉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 2번에서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출제를 했었고, 이번에는 문제 2번의 한개 문항, 그렇지만 분량은 800자로 역시 늘린 분량을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개 문항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로 분리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분량은 800자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 이러한 도표 해석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표의 해법을 전개해 본다면, 일단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비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자기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개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태도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역시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관성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고향의 동기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자기 개념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해석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우호적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일관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다 같이 우호적인 사람들을 선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을 전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관성 동기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도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아주대 측에서는 자료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하는데 제시문의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라, 제시문과 무관한 주장을 펴거나 자신의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도표 해석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나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고향 동기보다 일관성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일관성 동기를 중요시한다면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선호하고, 반대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선호할 것이다. 그림을 보면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선택한 비율이 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고, 반대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기보다 일관성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기 고향 동기를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일관성 동기로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다면 자기 고향 동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보다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을 더 많이 선호함으로써 일관성 동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아주대 측에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학생들이 잊고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다. 대입 논술고사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 글 잘 쓰는 학생을 뽑는 백일장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적 수사나 화려한 말을 쓰지 말고 투박하더라도 답을 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동시에 적용되는 그러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